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지자체와 불법 수의 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은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달성군에서 양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으로 일손 돕기에 나선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의 20, 30대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에 따른 대출을 받거나 이 빚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2살인 김정민 씨. 대학을 졸업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줄곧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만 현재 오히려 빚만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월세와 식비 등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징역에까지 내몰렸고 결국 대출을 받았지만 이 대출을 상환하느라 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은 일대로 했는데 이제 돈은 모이지 않고 빚이 늘어나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빚이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벌려고 이제 다른 일도 알아보고 있어요.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 대구 지역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중 35.9%는 빚을 가지고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은 5,187만 원이었습니다. 대구 청년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17만 원, 최저임금보다 겨우 16만 원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식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월 지출 비용은 94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5만 원 더 늘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상환 비용도 7만 원 더 증가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치솟는 물가에 곧바로 쓸 수 있는 돈이 빠듯하자 신용카드 대출로 시작된 빚은 1금융권에 이어 2, 3금융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비싼 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39.8%에 달했습니다. 1년 전 조사 때보다 15%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전에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이 그래도 좀 많았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좀 이런 정책들이, 자산형성 정책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 자체에서 저는 좀 청년들의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바로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실태조사 같은 것도 좀 진행해서 뭐 자산형성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펼치면 좋겠고. 빚의 굴레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청년층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청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요즘 달성군에서는 양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노령화 등으로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가의 일손을 보태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양파 수확에 나선 사람들. 면적이 6,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양파밭에는 50m쯤 되는 이랑이 10개가 넘습니다. 가장 먼저 이랑 위로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제거하고 덮여있던 비닐을 걷어냅니다. 뒤따르던 사람들은 쭈그려 앉아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며 땅속에 묻혀있는 양파를 뽑아냅니다. 아침 햇볕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근데 요새 농촌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옷을 맞춰 입고 양파 수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성군의 국민운동단체 회원들. 수확철에 양파 농가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0여 명의 회원들이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요새 농촌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드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좀 더 외국인도 들어오고 많이 하는데 우리 새마을에서 다음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일손 돕기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양파농가 입장에서는 천군 만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마저도 수확할 일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람 와갖고 해도 돈 내기를 하지. 이래는 못나요. 아들 네 손자 뭐 이 손녀 며느리 딸 사고까지 다 오가고 이랬어요. 맨날 며칠 이거 꽃 뽑고 막 그래갖고 아들 뭐 몸살 나갖고 죽을라 한다 지금 안 하다가 이래가지고.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일손을 보태겠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굵은 땀방울이 온기가 돼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부산도시철도는 기존 마그네틱 승차권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승차권과 모바일 승차권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164억 원을 들여 승차권 발매기도 모두 교체했는데요. 도입 1년이 지난 지금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공사 측은 이 기간 동안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나 승차권 발매기에서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승차권 발매기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기자가 운전면허증을 올려놓자 우대권이 발급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영무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수업이나 고생인 것 같은데 딴 데도 혹시 들었었나요? 이번엔 다른 역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기도 이용해 봤습니다. 한두 차례 인식을 못하는가 싶더니 역시나 우대권이 나옵니다. 1호선 세계 역사 10여 대의 승차권 발매기에서 제 운전면허증으로 뽑은 일회용 우대권은 10여 장이 넘습니다. 다른 시민의 운전면허증도 넣어봤습니다. 어김없이 우대권이 발급됩니다. 우대권이 있는 건 알았는데 신분증으로 되는지는 몰랐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대권은 최초 발급 이후 15분 이내 연속 발매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자뿐만 아니라 경로 대상자도 한 기기에서 연속 발매가 가능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교통공사는 원인 파악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증 중에서 특정 신분증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서 승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승차권을 마그네틱에서 QR코드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위해 108개 역사 240여 대의 승차권 발매기를 교체했고 164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인식 오류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1년 넘게 인지하지 못한 공사에 대한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아직 6월 중순인데도 요즘 대구 날씨를 보면 거의 한여름 수준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폭염을 줄이기 위한 시설들이 조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한낮의 신천 둔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리 및 그늘은 최고의 쉼터입니다. 너무 뜨거워갖고 몰친 사람들이 전부 그늘에 가서 쉬고 있어요. 아침에 나옵니다. 아침 새벽에 서늘할 때 산책하러 나오고. 양산 쓰고 다녀야지. 그냥 남자들도 양산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냥은 잘 못 다녀요. 더위 먹어요. 거리 곳곳에는 쿨링 포구를 비롯해 더위를 피하는 시설들이 조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에는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도로에 물을 뿌려 도심 열기를 식힙니다.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진 폭염에 각 지자체는 폭염 저감 대책을 세우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살수 차량은 자체 보유 차량 1대, 임대 차량 1대, 총 2대를 운영하며 폭염특보 시 1일 3회 이상 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중구 관내 폭염을 대비한 폭염 경감시설로는 쿨링포구 20개소, 그늘막 85개소, 무더위 쉼터 96개소, 수경시설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더 강하고 더 오래 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속성이 강하고 또 강도 자체도 저희가 뭐 다른 국가들에서 겪고 있는 폭염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강한 폭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상당히 좀 덥다, 그리고 평년보다 많을 거다. 때이른 폭염에 온열 환자도 급증해 현재까지 대구 경북에만 13명, 전국적으로는 8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컬 최첨단 미래산업학교로 도약하고 있는 영남공업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뛰어넘어 최첨단 미래산업학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우리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학과 구조를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최첨단 산업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의 역군을 배출해냈던 영남공업고등학교 섬유공학과는 이제 인공지능기술과 디자인 교육을 접목한 스마트 패션 콘텐츠과로 거듭났습니다. 글로벌한 섬유 패션 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실무와 전문 지식을 습득해 텍스타일 디자인 제작은 물론 스타일링에서 유통, 개인별 창업에 이르기까지 수준별 학습을 제공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취향, 체형, 스타일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의류를 제작할 수 있고요. 디자인의 초안, 작성부터 패턴 만들기, 원단 자르기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의류의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기존 전자기계과와 자동화 기계과를 스마트 융합 제어과로 재편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면서 로봇 분야 스마트 팩토리 중심 학과로 탈바꿈했습니다. The Smart Convergence Control Department is a department that trains technical talent need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education on robots,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intenance, 3D printing and FM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demand due to the automation processes. And I will learn the new technologies necessary for the future industrial society and become a global talent who can advance into the world at Yeongnam Technical High School. 수성구 유일의 특성화고인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수성알파시티, 수성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직업교육을 함께 추진합니다. 경북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 대구디지털진흥원과 대경 ICT 산업협회 등이 이 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성구청에서는 저희 수성구의 영남구 특성화고등학교인 영남고등학교에 많은 지역 학생들이 정주해서 취업하고 그다음 디지털진흥원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남아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영남공업고등학교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을 견인할 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하고
반도체 전자과와 배터리 전기과로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는 프로젝트 수업, 캡스톤 디자인,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과 같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1인 1 디지털 기기를 지급해 AI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운영하는 등 미래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민중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한 재중원. 대구는 물론 영남 지역 근대의학의 모태이자 지금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개원 125주년을 맞아 초기 재중원의 원형을 재현해 공개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장막을 벗기자 모습을 드러낸 아담한 초가집. 125년 만에 원형대로 재현된 재중원입니다. 재중원은 계명대와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모태이자 영남 지역 근대의학의 시초입니다. 1899년 의사인 존슨 선교사가 머슴들이 쓰던 작은 초가집을 개조해 설립했는데 재중원이란 이름은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하고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머슴이 살던 집입니다. 그것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하고 또 치료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근대의학의 영남 지역의 근대의학의 시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개척 정신, 또 봉사,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과 같이 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만들려고. 재중원은 문을 열면서 6개월 동안에만 1,700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1910년까지는 제왕절개 수술에 성공한 데 이어 나병 치료를 시작하는 등 놀라운 근대의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7명의 청년들에게 최초의 근대의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25년 재중원의 역사와 선교사들의 정신은 계명대 동산의료원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동산의료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맡아 지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정말 척박한 그 우한말 시대에 국민들이 먹을 것도 없고 더더구나 아플 때 갈 곳도 없었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 그 당시 선교사들이 미개척지인 한국에 와서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도 앞으로 우리한테 비하면 아직 미개척되어 있는 동남아다 아프리카다 이런 국가에 가서 아마 헌신하고 봉사할 겁니다. 청라언덕과 3.1 운동길, 선교사 주택,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에 이어 이번에 재현된 재중원까지 동산의료원이 역사 문화에 살아있는 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지자체와 불법 수의 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은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구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자 아들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1,8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부의장은 지난 2019년부터 북구에 거주했지만 허위로 중구에 전입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배 부의장의 즉각 사퇴와 더불어 중구의회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달서구가 다음 달 1일자로 주요 5개 교차로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교차로는 본리 내거리와 상인 내거리, 창화 내거리, 신당 내거리와 죽전 내거리입니다. 교차로 내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가 금연구역입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대구의료원은 정상진료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의료계 집단 휴진 시 단계적으로 평일과 주말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정상 진료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며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현 상황에 동요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구청 사격선수단이 전남에서 열린 제4회 홍범도 장군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25m 화역권총 단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1,740점 득점으로 대회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서구청이 지역 아파트 단지에 폐의약품 수거함 33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나 하수에 버릴 경우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 학부모 원스톱 지원센터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문 상담팀이 오는 12월까지 자녀 심리와 생활 상담, 진로 선택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달서구가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잔고 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자들이 정상 출금이 되지 않아 체납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